여기 지도자 외에는 다 아세요, 그죠? 고향에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달성군인데요. 제가 달성군 지역인데 고향이세요. 저기 많은 분들이 장관님하고 사진 찍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질문 딱 2개만 받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저쪽. 질문을 요지만 포인트만 예, 요지 좋습니다. 질문은 이수식이요. 저는 여기에 오신 추미애 장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민과 당원을 물러보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분 받겠습니다. 앞으로 좀. 장관님 반갑습니다. 벽을 따는 것보다 좋습니다. 일하고 있는 이정락입니다. 광주에 있다 보니까 특히 지금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들 민감하고 당원도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개혁의 일선에 서계셨던 분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서요. 그냥 당원으로서 한 광주 시민으로서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평검사와 대화를 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사실상 정권 초기 언론 개혁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장관님 책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할 줄 알았어요. 압도적인 의원들이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뭔가 되겠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처럼 금융실패들을 한 번에 해보든가 하나를 한 번에 처리해보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맡겼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순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답해요. 답이 없어요. 자, 다음 우리가 권력을 대통령을 만들고 또 수많은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치더라도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검찰개혁 못하고 언론개혁 못한다 라면 정말 정치의 효용성 투표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원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우리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직접 검찰개혁의 일선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약점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정말 검찰개혁이 가능하긴 한 건지 유신을 끝내고 군부 독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독재를 끝내는 데에서 방법이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답답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구만. 그 영어 단어에 자기 만족이라는 complacency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만족이 제일 위험한 거다.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전 책임자의 자기 만족이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정비를 이렇게 해놓고서 이 정도면 됐지?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그 자기 만족에 도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판문점선언 그게 끝이 아니죠. 남북관계 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종전선언을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종전선언 하고 나면 봉쇄가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평양 경기장에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했으면 아 박수값이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배신감이 커지겠죠. 실망하겠죠. 그렇듯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할 줄 알았다. 근데 했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했다는 거예요. 한번 언론 검색해보세요. 검찰개혁 했습니다. 그래요. 뭘 했습니까? 검찰개혁? 저도 칭찬받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당에서 요구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장관 많이 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뭘 했는데요? 아니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죠.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컴플레이선시, 자기만족. 저는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 공수처는 정권 뺏기면 아무도 못해. 또는 공수처를 그냥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그 특수통 검사들이 그대로 공수처로 옮기면 결국은 사람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것은 검찰하고 경찰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걸 적당히 싸우는 걸 너 요만큼 띠먹어 나 이거 가질게. 그러나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 잘 못하면 다 밥그릇 뺏어버려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다시 뺏어갔지. 그런데 그건 원래 정신은 뭐예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 놓는 거죠. 지금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훈 대령은 수사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는 누가 해요? 군검찰이 하고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그 수사도 군에서 못하고 제3자인 밖에 있는 경찰이. 그러니까 기록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거 외부로 넘어가면 임성근 사단장 봐줄 수가 없네. 기록 뺏어오고 그 짓을 하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들통이 나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엉큼한 짓을 못 한다니까요. 죄를 감출 수가 없다니까. 증거 인멸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용기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지만 죽은 사람도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수사 기소 분리 군 사망 사건 그것도 2021년에 국회가 법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된 거거든. 윤석열은 이게 법으로 통과됐다는 걸 모르고 명령한 거나 똑같은 거죠. 야, 내가 검찰총장 해보니까 말이야. 내 부하들 내가 그러면 빼지고 했는데도 군인들 그거 못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사고 체계가. 수사 기소 분리는 누구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국민 인권 보호 관점에서. 근데 그걸 검찰 경찰 간에 권한 밥그릇 싸움으로 띠주고 나눠주고 이걸로 끝내버리고 이만하면 검찰개혁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지요. 아닌데 그게 어렵겠어요? 왜? 군 사망 사건도 수사기소 분리했는데 뭐가 어려워요? 법으로 수사기소 분리하면 되지. 저보고 국회의장 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민주당이 국회의장 박명희 지고서 국회의장이 재뿌렸잖아. 수사기소 분리하지 마세요. 등, 중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하니까 시행령으로 한동훈 헌법장관이 다 야바이 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거 안 된다 그래도 지 맘대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못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러는 거지. 뭐가 어렵겠어. 언론개혁 뭐가 어려워요? 바우처제도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언론 지원금을 내려주는데 그걸 시민 편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기자를 시민이 선정하면 거기다가 시민이 결정하는 대로 지원금을 내려주는 대로 하면은 진실 가지고 경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왜 발행부수대로 띄주고 국민 돈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언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끌려다니니까. 왜 끌려다니느냐? 각계격파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맞아. 특정 주고 나 유명 정치인 만들어줘. 내 국회에서 발언하면 나 크게 키워줘. 그러니까 기자하고 국회의원하고 야합을 하는 거죠. 뒷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 언론 개혁 하는데 바우처 제도 도입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가짜뉴스 엄벌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 다른 나라에 다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사기소 분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 국회의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래서 그걸 또 믿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걸 약속한 사람한테 서약서 쓰고 투표권 행사해야죠. 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단체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서약하면 필요했다고. 그래서 그게 올바른 거면은 간혹 서약을 하죠. 또 그걸 이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힘이 이제 있으신 거잖아요. 왜 다 한 표 갖고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먼저 민주성을 회복하고 대의원제 그 강과 벽을 깼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윤석열 탄핵한다 찬성하면 한 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장관님, 지금 아까도 우리 팻말에서 보듯이 지금 민주당에는 장관님이 절실히 필요하고 긴급 투입된다고 우리 아까 보도에 쳤는데요. 우리가 한 표씩 우리 행사에서 우리 장관님을 긴급 투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관님의 말씀 너무 좋았죠? 왜 사람들이 장관님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 민주당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아셨죠? 우리 그 장관님의 의지를 이제 사진으로 남기시게요. 우리 차례차례 나오셔서 사진으로 찍겠습니다. 장관님 계시고 차례차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단체 차량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단체 차량 하고요. 이제 순서대로 개인 촬영을 하실 분들은 저쪽 보이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한 분 한 분씩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장관님의 마지막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대단하신 거죠. 김어준 뉴스공장이 이제 왜 갑자기 말마다 이래요. 어준이가 나오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상관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풀어주면서 진행을 하죠. 그 상관 있다를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달으셨어요. 안 깨달으셨다면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오시지 않죠. 그리고 저렇게 힘든 곳에서 얼마나 오시기 힘들었겠어요. 달빛 고속철 그거 엎어버리겠다 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뚫려서 소통이 되고 하면은 아마 덜 외로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이 기후 위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닥치니까 금년 여름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냈다. 그만큼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유보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되는구나.
여기 오는 도중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하면서 누가 현수막을 붙여놨어. 그 중국이 작년에 이미 이 태양광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송전망을 만들었어요. 신재생 단지를 신장같이 미개발 지역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역 균형 개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미래를 훨씬 앞당겨 버리는 거죠. 그렇게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원전 의존도를 높이면서 태양광을 신재생 에너지를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빠른 속도로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래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과거로 가는 유일한 예배가 이 대한민국이 된 와중에 그만큼 우리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우리는 윤석열 정권 타도도 앞장서야 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그냥 그 분노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노를 살피는 방법이 아까 제가 오면서 페이스북 보니까 정강수 교수님 대구분인데 번역 작업하니까 분노가 가라앉더라 이랬죠. 미래를 공부하시면 분노가 많이 가라앉아요. 그 미래를 자녀분들과 이웃분들과 함께 공부해 주세요. 토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여태까지 지체됐던 걸 급가속으로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그 민주당은 정치운동도 하는 거지만 생활운동도 해야 돼. 야, 민주당 당원 만나서 얘기 들었더니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미래를 내다보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야?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추미애하고 가깝다고 하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에 자꾸 갇힌다고 불만하지 말고요. 저들은 진영에 가두려고 하고 민주당 빨갱이 자꾸 씌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가거나 주저앉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 웃으면서 우리 스스로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바꾸면 상대방 쪽에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 그렇게 우리 정당이 여러분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돕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TV의 그런 고등부 장관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준비해!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지금 남강주시면 상임감사 김학경 감사님께서 꽃다발을 또 급히 좀 감명을 받았대요. 말씀에. 다시 한번 주시죠.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방송 이상 비하다서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뭐 우리는 가는가요? 나도 방송 여기까지.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데 좀 차근차근 나오셔서 사진 좀 찍어주고 어떻게 다제